이 가계 자산 구성이 다양화하면서 신탁업도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대출 규제 때문에 새로운 수익원을 찾는 은행권도 신탁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과점 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부동산 신탁사는 이 알짜 M&A 매물로 꼽혀서 은행 인수합병 전략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경제금융부의 조정현 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탁에 대해서부터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말 그대로 하면 믿고 맡긴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산을 금융사에 맡기고 금융사가 관리해주는 대신 금융사는 수수료를 받아가는 뭐 이런 구조인 거죠. 네. 상당히 역사가 긴 게 바로 신탁업인데요. 네. 과거 중세 유럽에는 굉장히 전쟁이 잦았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전쟁이 오래 지속이 될 때는 특히 귀족들의 재산을 안정적으로 맡아줄 필요성이 생겼는데 이때부터 생겨난 게 신탁업입니다. 굉장히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이제는 현대에 들어서 라이프 스타일이 다양해지면서 이 신탁업도 세분화가 되고 있습니다. 펫, 다시 말해서 이 반려동물을 보살펴주는 그 신탁 상품까지 등장할 정도인데요. 또 하나 굉장히 화랑을 맡고 있는 게 바로 부동산 신탁업입니다. 땅 주인이 땅을 신탁사에 맡기면 부동산 신탁사가 사실상의 시행자가 돼서 어떤 건설사와 도급 계약도 맺고 금융사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이 사업 전반을 관리해주면서 나중에 임대 또 분양까지 마무리를 져주는 그런 경우인데요. 요즘에는 금융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관리 역량이 떨어지는 재건축 조합들에서 이 부동산 신탁사에 사업을 맡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자산 종류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신탁업에 대해서도 좀 종류가 그리고 구성들이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데 방금 얘기했었던 그 부동산 신탁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뉴스 후에서도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또 은행권의 M&A 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요즘에 참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M&A 사례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단 신한금융지주가 이달 초에 아시아 신탁을 15번째 자회사로 편입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됐던 인수합병 절차를 마무리 짓고 이제 계열사로 맞아들인 건데요. 또 지주 체제로 전환한 우리금융지주도 이 국제 자산 신탁을 인수합병하기로 하고 기존 대주주 측과 인수합병 MOU를 맺기도 했습니다. 우리금융은 지분 인수를 위해서 현재 법무법인 또 회계법인과 실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안에는 관련 절차를 모두 마무리 지을 방침입니다. 또 현재 부동산 신탁사가 11개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금융지주들이 신탁사를 눈독을 들이는지 봐야 되는데요. 이 11개 신탁사에 대해서 과점 체제가 형성되면서 다시 말해서 금융당국의 신규 인가가 나지 않으면서 오랜 기간 경쟁이 덜한 체제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예. 이들 업체들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4년 동안 지금 보시는 대로 순이익이 3배 이상 훌쩍 늘었습니다. 직원 100여 명 규모로 평균 순이익, 11개 업체들이 평균 462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는 게 바로 부동산 신탁업입니다. 예. 아무래도 요즘에는 수익성의 한계를 느끼다 보니까 어떤 비이자 부분, 이게 비은행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계속 좀 전략을 짜고 있는 와중에 부동산 신탁이 계속 눈에 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을 해준 것처럼 이렇게 수익성이 좋다면 금융지주 쪽에서도 욕심을 낼 만하겠네요.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기 때문에 인수합병 부담이 덜하고요. 예. 또 생산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금융지주 입장에서는 사들이지 않기가 어려운 그런 매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 금융지주들마다 이 매트릭스 체제, 즉 부문 간의 어떤 협업, 결합 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동산 신탁업이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분석도 많은데요. 이 부동산 신탁의 사업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토지를 개발하는 이 토지 신탁, 재건축 조합의 경우로 말씀드렸는데 네. 이런 토지 신탁이 대표적으로 있고 또 좀 단순하게는 땅 주인이 권리를 금융기관의 땅을 이전해서 그 반대급부로 자금을 조달하는 이 담보 신탁 두 가지 종류가 대표적으로 부동산 신탁에 있습니다. 모두 금융지주 산하의 은행이나 증권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모델인데요. 단순하게 보면 담보 신탁에 금융기관이 자금을 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더 복잡하게는 증권사가 따낸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은행이 자금을 투입하고 또 부동산 신탁사가 시행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은행과 증권의 웨스 매니지먼트, 즉 WM 부문이 가세해서 이 해당 개발 사업을 펀드로 조성을 해서 리테일로 쪼개서 일반에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예.
부동산 신탁에 대한 매력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부동산 신탁만 얘기하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네. 앞에서 그 반려동물 관련해서 펫 신탁 얘기해 네,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산 구성이 다양화됐다고 말을 했으니까 그만큼 좀 사업군, 그러니까 신탁 사업군도 다양화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신탁이면 고객의 자산이면은 뭐든지 맡아서 관리 운용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실제로 뭐 선진국에서는 요트나 뭐 말 이런 대상에까지 굉장히 그 신탁업이 다양화돼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의 신탁업에 대해서는 아직 규제가 상당합니다. 뭐 금전, 즉 돈이나 증권 아니면 부동산 이런 등등의 한 7가지 카테고리 정도만 은행이 취급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계는 있지만 은행에서는 일단 다양한 상품을 출시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국민은행은 금으로 상속할 수 있는 신탁 상품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에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해서 투자하는 방식인데 수익자를 미리 지정을 해서 승계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인 사망 후에는 자녀, 또 자녀 사망 후에는 손주에게 넘겨라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장점이 뭐냐면 상속의 절차에는 어떤 공증이나 유언장 작성 같은 이 복잡한 절차가 동반되는데 이 유언장 작성이나 공증 작성 같은 그런 거 없이 미리 수익자를 지정해서 상속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성이 있습니다. 예. 그 앞서 말씀드린 그 반려동물 펫신탁의 경우에는 이미 세계적으로 상당히 자리를 잡은 상황입니다. 그 독일에서는 1,000억 원대 재산을 상속받은 셰퍼드의 사례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국내에서도 이 펫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팽창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상품도 앞으로 다양하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조정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